네, 돌아왔습니다. 이제 조금 더 재밌는 그런 애널리시스, EDA, Exploratory Data Analysis 좀 해볼게요. 음, 지금 랩을 좀 줄이고 싶어서 좀 바꾸는데, 여튼 클러스터링하고 패턴까지 바꾸고, 그렇죠? unusual한 값이 있는지 이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웃라이어가 이제 있을 거예요. 보면 이상한 값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웃라이어 생각나세요? 박스플랫에서 거기서 어, 인터쿼터일 레인지 IQR 곱하기 1.5를 빼거나 더한 값 에서보다 더 작고 뺀 것보다 더 작거나 더한 것보다 더 큰 것들은 아웃라이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아웃라이어를 특별히 아웃라이어만 분석하는 그런 스터디도 있어요. 아웃라이어가 이거 과연 에러인지 이게 아웃라이어들이 에러 때문에 생긴 건지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메저링을 하다 보면 거기에 휴먼 에러가 있을 수도 있고 디바이스 에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아주 특별한 important finding인지 그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어서 그 아웃라이어 애널리시스를 적당히 여러분의 분석 속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Y, Y 밸류 아시죠? 어저께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다이아몬드 사이즈에 대해서 어떤 게 X고 어떤 게 Y고, 인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었어요. 그, 음, 사이즈 위트,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지금 안 나오네요. 사이즈, 저희 다이아몬드 데이터셋을 분석한, 그, 분석해서 여러 가지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것이 있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지금 다이아몬드가 이게 네모나게 됐던 거는 우리는 서클이라고 그랬어요. 서클 모양이 됐던 거냐 이게 정확하게 동그랗지 않거든요. 이렇게 타원이 될 수도 있어서 X 긴 축의 긴 축의 거리가 X입니다. 위에서 봤을 때 가장 넓은 다이아몬드 가장 넓은 그런 거리에 긴 축이 X, 짧은 축이 Y. 그리고 다이아몬드의 깊이가 G였습니다. G. 전체 위에 탑부터 바름까지. 하지만 이 가장 넓은 지역부터 이 밑에를 depth라고 했습니다. depth.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아시죠? 그래서 RStudi오에서 한번 Y width의 히스토그램을 한번 보죠. 이걸 한번 실행을 시켜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R presentation 파일에 134 134th 라인을 실행시켜 주세요. 자, 이게 어떻게 됩니까? 다이아몬드를 이용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릴 건데 매핑은 x equal y라고 하지만 x라는 것은 argument이고 y는 지금 parameter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입되는 값이에요. 그래서 y를 이 x축에 대입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bin width 지금 히스토그램이니까 bin width를 0.5로 정했습니다.
음, 지금 0.5로 정해서 Y의 그 크기를 봤는데 이상하죠? 여기에 다 몰려 있을 것 같은데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왔습니다. 이 크기가 어, 0부터 58.9까지라고 그랬어요. 58.9mm입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큰가요? 55.8cm, 5.8cm나 되는 다이아몬드가 있을까요? 자, 5.9, 거의 5.9cm, 6cm에 가깝습니다. 그런 게 있을지 모르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큰 넘버 때문에 이, 이 빈의 모양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줌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줌인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얘처럼 많은 양 때문에 얘를 없애버리고 뭐 할 수도 있겠죠. 얘를 없애고 이렇게 다른 그 거기서 나온 어, 그 대부분 다시 이 대부분의 지금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빼고 X, Y로 카운트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Y축으로 줌인을 해보자고요. Y축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요 0부터 0 카운트가 0인 것부터 한 50 정도 카운트가 0인 것부터 Y 리밋을 0부터 50까지 이렇게 더 줌인을 해서 보자는 겁니다. 이 콜드 어, partition이라는 이런 펑션을 쓰면 이 y축을 리밋할 수가 있어요. y축을 리밋해서 y축의 밸류를 y축으로 줌인을 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볼게요. 이렇게 줌인했죠. 0부터 50까지. 줌을 해서 봤더니 여기에 몇 개가 있어요. 한 일곱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0 값에. 0 값에 7개가 있고, 한 30 몇 정도의 하나가 있고, 또 50 몇 정도의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줌인을 해서 보니까 보이죠? 그래서 다음 행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몇 개가 됐는지 찾아내는 행정입니다. 자, 이 여기 필인 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코드를 써서 이 줌인해서 카운트를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행정, 자, 여기다가 하죠. 어, 여기다 카피해서 페이스트 하십시오. 여기까지. Find outliers. 아까 우리가 본 것에서 그리고 코드 청크가 필요하고요. 코드 청크를 요 안에다 넣겠습니다. 그대로. 사실 여기서 카피해도 되는데 얘를 카피해도 되죠. 얘를 카피해서 넣죠. 하고 필링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요 안에다가 필링만 하고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필링에다가 처음에 필터를 할 건데 어떻게 필터를 하냐면 y 밸류가 less than 3, 3보다 작거나 또는 30보다 큰 것. 지금 보세요. 여기 y 밸류가 3보다 작고 뭐 2보다 작다고 해도 되죠. 0밖에 없으니까. 3보다 작고 30보다 큰 것들이 어떤 건지 필터를 합시다. 자, 필터 어떤 것으로요? y 밸류로 인풋은 뭔가요? 다이아몬드 그대로 들어왔죠? 다이아몬드가 y 밸류가 3보다 작고 또는 또 어떻게 돼요? 어?
제 지금 음, 키보드가 지금 목통이 됐습니다. 별 쪽이 없는 것 같아요. 배터리가 없어서 음, 배터리를 충전하겠습니다. 음, 배터리가 없으면 안 되는데 엑스터널 키보드를 쓰기 때문에 지금 저기 테크니컬 이슈가 생겼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커넥트 됐는데 아직도 안 되네요. 어, 배터리가 없어요. 잠깐만 컴퓨터하고 잠깐 들어오겠습니다. 네, 지금 돌아왔는데요. 제 그 익스터널 키보드에 배터리가 없어서 지금 다른 걸로 바꿨습니다. 다른 걸로 바꿨는데 이게 잠깐만요. 다시 모니터를 컴퓨터를 완전히 바꿔서 네, 바꿔서 지금 대비했습니다. 뭐죠? 되네요 이제. Y가 됐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테크니컬 이슈가 있었습니다. Y가 3보다 작고 Y가 또는 30보다 큰 것들만 필터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레인지를 할 건데 얘네들만 어레인지를 할 거예요. 어떤 걸로 건가요? number of n이라는 것으로 number of 저거죠? number of 카운트한 것으로 그런제를 descending 모드로 했습니다. 지금 카운트가 n으로 descending 모드로 가는 거죠. 그래서 n은 지금 카운트라는 거예요. 각각에 대해서 그렇죠? 오렌지를 지금 몇 개의 로우가 나왔나요? 9개의 로우가 나왔습니다. 9개의 로우가 나왔는데 지금 어, 우리가 이 밸류를 확인해야 될 것이 지금 보이시죠? 어, 3보다 지금 y 값이 3보다 작고 30보다 큰 것들만 모았는데 보니
어, 이 뭐인지 y 값으로 해야 되죠? 일단 y 값으로 해야 되지. 뭐인지 그랬네요. 하나 더 있어야 되고요. y 값이 큰 것부터 작은 것으로 어레인지를 했는데 보니 y가 58.9mm. 아까 생각나시죠? 그림? x는 8mm이고 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는 8mm인데 y가 58.9mm라고요? 좀 이상하죠? 여기 x도 마찬가지. 두 번째 것도 x가 5mm, 5.15mm, g 값이 5.12mm인데 y 값이 31.8mm. 좀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값도 진짜 말이 안 되고 지금 이 정도로 크다면 만약에 캐럿이 2캐럿 정도의 12,000불이다. 12,220, 12,210불이다. 맥센스 하지만 이 크기가, Y의 크기가 맞지 않죠. 맥센스 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보십시오. 다 제로예요. XY 크기가 제로인 것들이 있습니까? 없죠. 그럼 이거는 이 아웃라이어들은 굿 밸류입니까? 배드 밸류입니까? 이건 잘못된 밸류입니다. 이건 에러죠. 어떤 메저먼트를 넣는 때 아마 이거는 5.89를 58.9로 넣은 것 같고 3.18을 31.8로 잘못 기재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바꿀 수는 없는 거고요. 마음대로. 다시 워낙에 어, 제대로 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와서 확인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지로로 된 것들은 우리가 크기가 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얘네들을 없애버릴 것인가 쓸 것인가 그거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든 계산에서 없앨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프라이스들이 받는다. 어떤 거죠? 프라이스와 가장 크게 관계가 되는 게 뭘까요? 무게죠, 무게. 무게가 지금 프라이스가 12,800불로 비싼데 이 캐럿이 커요. 뭐 맥센스 하죠. 15,000불인데 캐럿이 조금 작지만 이거는 프리미엄이고 칼라가 D다. 뭐 그런 식으로 저희가 계산해서 얘네들은 쓸 수 없지만 X, Y, Z 값은 쓸 수 없지만 프라이스와 캐럿 값 뭐 그런 것들은 비교를 해서 쓸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지금 exploratory data analysis가.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 우리 햄릿이 그랬죠. 중문야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것처럼 to remove or not to remove that is the question. 그래서 missing value 또는 잘못된 아웃라이어들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entire row를 드랍할 건지 아니면 어, 그것을 값을 다른 값으로 치환을 할 건지. 그래서 떤 방법이 있냐면요. 베이스 이 패키지 안에 if else라는 펑션도 있고 deploy r 패키지 안에는 replace라는 펑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unusual한 그런 questionable한 값은 missing value로 바꿔줄 수도 있어요. 또 어떻게 하는지 보죠. 자, if else를 쓰는 법은 이렇습니다. 간단해요. 컨디션을 if else라는 펑션의 첫 번째 아규먼트로 컨디션을 넣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규먼트로 이 컨디션이 true일 경우에, 참일 경우에 이렇게 해라, 이렇게 바꿔라 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거짓일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안에 이제 데이터를 보죠. 다이먼드2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다이먼드 데이터를 인풋으로 넣고 새로운 새로운 값을 만드는 거예요. y는 y 값을 줄 건데 y 값에다가 만약에 y가 2보다 작고
30보다 크면 여기서는 2보다 작다고 했어요. 3이라고 했었는데 똑같죠? 0이었으니까 값이. 어, 이런 경우가 맞다면 여기에 해당된다면 미싱 밸류로 y를 미싱 밸류로 바꾸고 그 외에 이 안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값을 두어라.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읽어보세요. if else 요 컨디션이 맞으면 그 값은 missing value NA로 놓고 그렇지 않으면 컨디션에 들어가지 않으면 y 밸류 그대로 놔둬라. 그리고 다시 arrange 해서 보죠. diamond 2라고 했어요. diamond 2에 어, environment test diamond 2를 보면 지금 x, y, z, y로 한번 솔팅 해보죠. 제일 작은 거,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3.68. 거기다가 지금 맨 끝에 가보면 자, 보세요. NA로 다 바뀌었죠? 지금 이 값들이 다 NA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X, Z 값도 다 그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X, Z 값도 다 그렇게 바꾸면 얘네들이 equals로 이렇게 저희가 그 에러 밸류를 배려하니까 분명히 다른 값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는 우리가 베이스 if else를 쓰지 않고 또 apply R에 들어와 있는 replace 펑션을 써도 돼요. replace y 값을 replace 할 건데 이 mutate는 항상 그 있는 값들을 바꾸거나 그럴 때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만들 수도 있지만 이건 다시 y를 그대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replace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replace y의 값을 replace 할 건데 요 조건에 해당되는 것들만 해당되는 것들만 NA로 리플레이스 해라. 조금 더 리플레이스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읽기가 쉬울 수 있어요. 그렇죠? 읽어내기는. 그래서 똑같이 diamond 3를 해보면 여기에 diamond 3 이 맨 끝에 들어가면 NA 밸류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NA 밸류로 다 바뀌었고요. 잠깐만요. 문 좀 닫겠습니다. 예, 지금 누가 오셨어요? 잠시. 똑같은 결과가 나왔죠. X, Y, Z 다 이렇게 잘못된 밸류를 바꿔주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미싱 밸류를 바꿨을 때는 어, 어떤 게 중요하냐면 미싱 밸류는 미싱 밸류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펑션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싱 밸류를 바꾸는 게 맞습니다. 자, 이번에 지금 배울 것은 또 굉장히 중요한 코베리에이션이라는 것인데 두 개의 만약에 두 개의 서로 연관이 있는 베리어블이 어떻게 함께 변화하는지 베리에이션이죠. 베리에이션은 변화인데 코베리에이션입니다. 함께 변화하는 것을 보자는 거예요. 코베리에이션을 볼 수 있는 방법 스케일러 플롯 가장 중요하죠. 가장 쉽게 두 개의 베리어블이 x, y 축에 놓고 하나는 x축에 하나는 y축에 놓고 어떻게 변하는지 서로 같이 코베리에이트 하는지 그걸 볼 수 있고 박스 플롯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박스 플롯의 하지만 특징은 자 스케일러 플롯과 박스 플롯 어, X축에 만약 X축에 하나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의 밸류는 베리어블은 어, 어떨까 디스크리셔야 되지 않나요? 박스 플롯은 박스 플롯이
각각의 그 그룹에 대해서 어, 이 밸류들의 디스트리뷰션을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 밸류 그 각각의 그룹에 대한 밸류는 컨티뉴어스한 것이어야 되고 각각의 그룹은 디스크리트한 캐테고리컬한 데이터여야 됩니다. 그거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는 overlaid density plot이라는 거 이거는 되게 한 번에 이 플랫을 보면 그 안에 정보를 다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오버레이드 돼 있는 density 플러스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이따가 이그젠플을 보여드릴 건데요. 그런데 두 개의 베리어블에 대한 릴레이션십을 알려면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캐테고리컬 한 것 vs 캐테고리컬 한 것과 컨티뉴어스한 베리어블 또 둘 다 캐테고리컬한 디스크리트 베리어블 또는 하나는 컨티뉴어스하고 하나는 둘 다 컨티뉴어스한 경우 그렇죠? 조금 리뷰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 여기서 캐테고리컬 베리어블이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디스크릿이라는 것은 처음에 지금 제가 섞어서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그 여러분들 베리어블 타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베리어블 타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양적인 베리어블과 퀀티테이티브한 것과 질적인 베리어블, 퀄리테이티브한 게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양적인 베리어블은 뉴메리컬한 거죠. 양이니까 퀀티테이티브 하기 때문에 근데 그 퀀티테이티브한 것에는 디스크리트한 것과 컨티뉴어스한 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디스크리트한 건 뭐라고요? 카운터블 한 것이죠. 셀 수 있고 유한한 유한한 그런 경우가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컨티뉴어스한 것들은 measurement라고 했고 한 포인트와 다른 포인트 사이에 수없이 많은 포인트가 들어갈 수 있는 컨티뉴어스한 베리어블들입니다. 그러면 됐죠? 질적인 변수의 경우에는 qualitative variable의 경우에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qualitative variable은 categorical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음, 이게 variable이 될 수 없습니다. categorical 어떤 딱 그룹이 정해져 있는 몇 개의 그룹이 정해져 있는 음, 말하자면 다이몬드에서 그것의 뭐 클래리티라든가 아니면 색깔이라든가 딱 그런 식으로 그룹이 정해져 있는 퀄리테이티브한 그런 변수의 캐테고리들이죠. 그래서 캐테고리컬하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시다 이제. 디스크릿과 컨티뉴어스는 언제나 뉴메릭 밸류입니다. 숫자로 된 베리어블이지만 밸류이래요. 그리고 캐테고리컬은 숫자든 뭐든 상관없이 이 퀄리테이티브 베리어블을 각각의 그룹으로 그 안에 그룹에 그룹핑 할 수 있는 그런 캐테고리컬한 겁니다. 그렇죠? 설명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배웠습니다. MPG 드라이브, DRV, 하이웨이, MPG 모델, 또 다이몬드, 컷, 캐럿, 프라이스 이것들을 한번 다 보세요. 값이 어떤 게 나오나요? MPG의 드라이브 이 값은 뭔가요? 잘 기억나나요? 어, 프론트 프론트 휠 드라이브, 포 휠 드라이브, 리어 휠 드라이브 그러니까 어떤 구동력으로 가느냐 전륜 구동, 사륜 구동, 그리고 후륜 구동 이렇게 세 가지의 레벨이 있는 뭔가요? 캐테고리컬한 데이터입니다. 그렇죠? 캐테고리컬한 데이터고요. 자, MPG 하이웨이는 뭔가요? 얘는 넘버로 되어 있어요. 누메리컬이 일단은
그리고 MPG라서 마일로 나와 있지만 마일은 메저먼트라고 했습니다. 메저먼트는 어, 컨티뉴어스인가요? 디스크릿인가요? 이건 컨티뉴어스죠. 컨티뉴어스한 겁니다. 그리고 또 보죠. MPG 모델. MPG 모델은 자, 모델은 퀄러테이티브 캐테고리컬한 거네요. 이거는 당연히 캐테고리컬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이먼드 컷은 뭐죠? 다이먼드 컷은 어떤 게 있나요? 컷에는 이렇게 캐테고라이즈 돼 있는 그것도 순서가 있는 베리어블 뭐라고 그랬어요? 오디너 베리어블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오디너 베리어블인데 이건 역시 캐테고리컬한 겁니다. 또 캐럿은 무게죠. 무게는 당연히 볼 것도 없어요. 컨티뉴어스한 겁니다. 그렇죠? 프라이스 가격은 컨티뉴어스하죠. 가격도 또 플라이트의 어라이벌 딜레이 이거는 뭐예요? 어라이벌 딜레이가 분으로 돼 있는데 이건 분과 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컨티뉴어스한 겁니다. 그렇죠? 타임은 어떻게 그랬어요? 타임 컨티뉴어스라고 그랬죠. 컨티뉴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자 지금 디스크리트한 건 하나도 없네요. 여기서 그렇죠? 근데 얘가 약간 디스크릿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디스크릿이 아닌가 하면 얘는 유니트가 어, 뭐죠? 분으로 돼 있습니다. 미니트. 미니트로 돼 있어서 그 미니트보다 그 작은 값들은 다 무시가 되고 미니트만 지금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CN. 컨티뉴어스이거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디스크릿일 수 있어요. 그건 잘 그때그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타임은 컨티뉴어스이다. 됐죠? 그리고 보면 어, 자, covariation of categorical and continuous variable.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베리어블은 캐테고리컬이고 하나 또한 그 다른 그 비교하고자 같이 변화하는 값을 보고자 하는 베리어블이 continuous일 경우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주얼라이즈를 해서 볼 수 있는데 이 각각의 그룹 캐테고리한 어, 베리어블을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의 디스트리뷰션으로 베리어블을 그 분포를 보겠다는 겁니다. 이, 이 예가 되게 좋은데요. 한번 예를 보여드릴게요. 이 예를 보면 여기 Let's Talk Data라는 블로그인데 굉장히 재밌는 그런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뭐냐면 신생아, 미국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몸무게에 대한 분포도입니다. 신생아 몸무게의 분포도. 근데 지금 세 가지로 지금 나눴어요, 그룹을. 자, 몸무게도, 몸무게는 뭡니까? 무게는 컨티뉴어스죠, 컨티뉴어스한 것과 또, 어, 이 컨티뉴어스한 그런 베리어블의 디스트리뷰션을 봤는데 그 안에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캐테고리를 세 그룹으로. 하나는 아메리칸 블랙, 미국에서 오랫동안, 그러니까 아메리칸 블랙 피플은 미국의 노예로 잡혀와서
그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잡혀와서 그 이후로 노예 해방이 됐고 그 이후로 미국에서 계속 살고 있는 그런 흑인 어, 흑인들을 말하는 거고 포린 블랙은 아, 이미 노예 해방이 된 이후에 이런 이미그란트로 이민을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을 말하는 거고 또 white는 all kinds of white입니다. 백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세 가지 색깔이 다르죠. 아메리칸 블랙은 블루이고 지금 그룹을 나눴어요. 포린 블랙은 옐로우이고 그린은 화이트입니다. 화이트에 지금 각각의 지금 이게 민 밸류입니까? 미디엄 밸류입니까? 음, 이건 중간값인 것 같은데요. 그죠? 민 밸류인 것 같아요. 가장 많으니까 좀 확실하게 봅시다. lower upper difference 오케이. 어쨌든 지금 세계 디스트리뷰션은 뭔가요? 이 전체 카운트가 아니라 전체를 0부터 100으로 봤을 때, 0부터 100으로 봤을 때, 0부터 1까지 봤을 때, 그것의 그 density, 밀도를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면 아메리칸 블랙은 지금 블루죠. 제일 지금 미디언이 낮죠. 가장 낮아요. 그리고 포린 블랙은 중간에 위치하고 화이트는 가장 높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무슨 말인가요? 인펀트입니다. 인펀트.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바로 태어나자마자, 예, 어, 아기들의 몸무게를 쟀는데, 아기들이 건강하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메리칸 블랙의 아이들은, 인펀트들은 왜 그렇게 덜 건강하게 태어날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을 에 대한 퀘스천을 하고 또 그 퀘스천에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또 다른 데이터들을 모으고 여러 가지 리서치를 해서 이런 차이점이 왜 나타나는지 일단은 우리가 이걸 데이터만 봄으로써 이 세 그룹에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 라고 할 수 있고 이 여러 가지 이제 어, 이 스태티스컬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이 정말 이 그 미니 그 평균값이 다른가 두 개의 디스트리뷰션이 다른가라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지금 보세요. 포린 블랙과 아메리칸 블랙의 경우는 다른가? 다르죠. 그리고 화이트와 아메리칸 블랙의 차이도 이건 분명히 다릅니다. 0으로 갈수록 이 다르다라는 것을 어, 리젝트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화이트과 포린 블랙에서도 분명히 0과 가까운 P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이런 스터디를 해서 이렇게 한눈에 이런 정보들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데이터 사이언스의 비주얼라이제이션입니다.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음, 어, 도구이죠. 그죠? 자, 한, 하나의 플랫에 다른 종류의 캐테고리를 비주얼라이즈 할 때 좀 신경 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예를 몇 가지 보일 건데요. 자, gg플러스로 한번 봅시다. frequency polygon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을 해보죠. 이렇게 써서. 자, 보세요. 이쪽에 지금 frequency polygon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바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폴리곤이 보니까 다, 다면 뭐라 그랬죠? 한국말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면으로 다각형이라고 하나요? 다각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바 플러스로 보여줘야 되는데 이걸 왜 이렇게 보여줬을까요? 만약에 얘가 지금 옐로우로 되어 있는 아이디어란 게 많은 이것들을 오버라이트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밑에 것들이 안 보이니까 이것들을 다각형으로 선만 보여주면 각각 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선만 보여주면 서로의 차이점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다른가 보여주면 자, 얘는 앞에 것과 이거는 단순한 카운트고요. 이 y축이 얼마나 많은지 숫자를 센 겁니다. 각각에 대해서. 그렇죠? 하지만 이거를 비교를 하자니 카운트만 비교하는 건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 각각의 패턴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패턴을 비교했습니다. 다 똑같이 frequency 폴리곤을 만든 거예요. 이것을 density로 이제 어디 있습니까? 어, 여기에 y는 y 값을 density로 이제 force를 했습니다. density를 보여줘라. count 말고 y 값을 density. density 뭐죠? 이, 이 밀도죠. 밀도는 0부터 1 사이에 그 값을 보여주는 건데 다 똑같이 같은 밀도로 생각을 했을 때 그 모양새를 보여주는 거예요. 패턴이 잘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만 조금 다른 것들과 좀 다른 모습을 보이지만 역시 작은 게 가장 많고 이렇게 쫙 각각에 대해서 내려가는 그런 패턴을 보입니다. 세 번째는 density curve인데 density curve는 어, 이, 이 density라는 게 내가 0부터 1까지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전체 면적이 이 에어리아 밑에 면적이 1이에요. 다 1이에요. 얘네 이 에어리아들의 면적이 1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density를 사용하면 geom density 펑션을 사용하면 이렇게 각각의 density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얘랑 똑같은 건데 결국은 같은 density지만 얘는 좀 더 커브로 보여주죠. density처럼.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컨티뉴어스 값이라고 생각해서 네, 좋습니다. 자, 또 하나 되게 유용한 굉장히 유용한 지금 어, 플랫은 박스 플랫이라고 그랬어요. 자, 왼쪽에 보세요. 액추얼 밸류들의 포인트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되게 많죠. 여기 되게 많고 여기 많고 뜨문뜨문 있어요. 이렇게 그렇듯이 이거를 히스토그램으로 보면 이게 이렇게 원래는 히스토그램이니까 보통 이렇게 XY 축에서 X가 어, 그 X의 레인지고 X 값의 그 데이터의 레인지들 잘라둔 것이고 이가 카운트인데 이걸 이렇게 돌려놨습니다. 이거 박스 플랫에 보기 위해서 자, 이렇게 생겼어요. 덴시티가 이렇게 여기에 가장 밸류들이 많고 카운트가 이렇게 그래서 보면 이 박스 플랫과 얘를 비교해 보세요. 얘네 둘을 박스 플랫의 맨 밑에서는 25%, 25 퍼센타일 25%의 밸류가 있는 것. 얘는 미디언 50%의 밸류가 있는 자리. 얘는 75%의 밸류가 있는 자리. 얘는 인터쿼타일 이 두 개의 레인지. 그리고 1.5배 여기 1.5배 밑에 이런 식으로 1.5배를 더한 것, 1.5배를 뺀 것. 이렇게 미니멈 맥시멈 밸류가 나오고 그보다 큰 건 아웃라이어 만약에 더 작은 게 있었다면 작은 아웃라이어 있었겠죠. 그렇죠? 잘 기억하시고
박스 플롯 한번 이그젬플로 보죠. 재밌어요. 어, 자, 이쪽을 좀 크게 해서 있습니다. 박스 플롯을 만들 건데요. 간단합니다. 데이터 있고, 자, 매핑, 에스테릭 매핑에 지금 우리가 MPG 데이터 우리 여러 번 사용했죠? 보는 겁니다. X를 클래스는 뭐라요? 뭔가요? 캐테고리컬 데이터죠. 그리고 Y는 하이웨이 마일리지, 하이웨이 얼마, 프리웨이 고속도로에서 얼마나 많이 달린다. 각각의 똑같은 양으로 그럴 것을 박스 플롯으로 보였습니다. 어, 얘를 한번 볼게요. 음, 이렇게 좀 기억나나요? 먼저 만들었었죠. 이 박스 플러스. 밑에는 클래스, 투시터, 컴팩트 카, 미드 사이즈 자동차, 미니밴, 픽업 트럭, 섭 컴팩트 SUV 이렇게 나눴습니다. 각각의 미디언 밸류가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얘를 어, 이렇게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리오더를 하면 좋겠죠.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자, 매핑을 할 때 이런 에스테릭 매핑 안에 리오더라는 펑션을 써서 클래스를 하지만 클래스를 리오더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펑션의 줄임말이에요. 펑션에 사용될 것은 미디언의 크기로 이 리오더를 해라. 다시 오더링을 해라. 그래서 X축에 보이고 Y는 역시 하이웨이를 넣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아주 보기 좋게 이렇게 리오더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밑에 미디언 밸류가 제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순서적으로 이제 오더를 했죠. 훨씬 보기 좋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서 픽업 트럭과 SUV의 미디언 밸류가 하이웨이 마일리지에 하이웨이 갈 수 있는 거리에 미디언 밸류가 가장 작다. 이렇게 딱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하지만 되게 파워풀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그 핸즈온을 직접 하지 않고 제가 여기다 다 답을 달았어요. 제가 다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일단 답을 다 달아놨습니다. 한번 보죠. 그렇지만 어떤 unusual한 밸류들을 어떻게 찾아내고 할 수 있는지. 자, 퀘스천이 있습니다. Which day of a week do you think would have the least number of newborn babies?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우리 birth 2015 데이터 기억나나요? 처음에 이거를 임포트 하는데 이제 연습으로 썼었잖아요. 이번에 똑같이 자 birth birth 2015.csv를 임포트 합시다. 그리고 X1은 사실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스킵했어요. X1은 스킵하고 칼 타입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그 births와 days를 플러스를 했습니다. 스케일 플러스에. 그래서 한번 직접 볼까요? 실행을 해보면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라이브러리 리드 R을 하고 불러드렸고요. 그래서 birth 2015 이게 365일이죠. 일전에. 그리고 5개의 베리어블이 있습니다. 볼까요? 자, 첫 번째 게 없어지지 않았네요. 왜냐하면 다 이 X1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쨌든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date birth 이렇게 몇 명의 신생아들이 태어났는지 그날 그리고 그날이 1년 중에 몇 번째 날인지 그리고 weekday가 하나 weekday 있죠? 음, 요일이 어떤지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데이트와 이 데이트는 뭐죠? 데이트는
이 날짜고 데이트와 birth 각각의 어, 그 신생아 숫자를 한번 스케일러 플롯으로 보죠. 이렇게 됐어요. 보이나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지온 포인트에 어, 각 다른 요일에 대해서 다른 컬러를 썼습니다. 오른쪽에 이 요일들이 보이는데 색깔을 보면 위에 쭉 모여 있고 패턴을 보면 밑에 또 모여 있어요. 재밌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매일매일 다를 이유가 있을까? 하는데 이 밑에 모여 있는 애들 색깔을 보니까 그린이에요. Saturday. 그리고 또 좀 더 밝은 그린 색깔인데 Sunday입니다. Saturday, Sunday는 어떤 날인가요? 쉬는 날이죠. 미국에서는 Saturday, 한국에서도 지금 쉬지만 Saturday, Sunday는 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일을 안 하겠죠. 좀 그래도.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렇게 Saturday인데도 어, 뭐 여기서 올라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아니면 좀 전체적으로 어, 태어나는 신생아의 숫자가 이렇게 작아진 겁니다. 패런이 보이니까 우리 한번 박스 플러스로 어떤 요일에 가장 작은 숫자의 월트가 생겨나는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재밌을 겁니다. 이거 보면. 자, 박스 플롯, 데이터는 birth 2015 지금 방금 임포트 했죠? X, 에스테릭 매핑에서 X는 weekday, Y는 birth로 했습니다. X축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나올 거예요. 순서대로 나오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 플롯을 geometric object로 했습니다. 자, 보세요. Friday, Monday, Saturday, Sunday 확실히 작죠? 그렇죠? 그리고 Thursday, 나머지 날짜들은 완전히 다름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클리어하게 이렇게 비주얼라이즈 할 수 있어요. 이게 참 재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이번에는 캐테고리컬 데이터와 캐테고리컬 데이터 두 개의 베리어블이 둘 다 캐테고리컬 데이터일 경우에 어떤 변화를 가지는지 어떻게 보는지 보죠. 지금 몇 장 안 남았습니다. 자, covariation of categorical data, categorical data. 자, 어떤 categorical data? 지금 MPG 데이터 다시 사용할게요. 그런 다음에 X의 DRV 뭐죠? 이게 전륜 구동이냐, 후륜 구동이냐, 사륜 구동이냐, 그거였죠. 클래스는 뭐죠? 이게 SUV냐, 뭐 픽업 트럭이냐, 뭐 그런 거였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들을 지용 카운트로 보이겠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둘 다 지금 캐테고리컬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한번 봅시다. 지온 카운트를 보기 전에 제가 사실은 이게 지온 포인트를 먼저 보여주려고 했어요. 포인트로 보여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저희가 처음에 봤던 거죠. 사륜구동, 뭐, 그죠? 투시로에는 사륜구동이라는 건 없었고, 프론트도 없었고, 후륜구동밖에 없었고, 이런 식으로, 아, 어디에 데이터가 exist 한다, 있다라는 것은 보여줄 수 있지만, 어디에 많다라는 것은 보여줄 수 없죠. 그게 한계입니다. 지금 포인트에. 그냥 그래서 이렇게 캐테고리컬 데이터를 가지고 두 개의 XY 보여줄 때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카운트 각각에 대해서 카운트를 할 수 있어요. 50개의 크기 또 10개 이하 이런 식으로 50개, 10개 이하, 20개 이하, 30개 이하, 40개 이하, 50개 이하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카운트를 합니다. 각각에 대해서. 재밌죠? 그리고 또 다이아몬드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다이아몬드는 지움 카운트를 사용해서 컷과 칼라, 컷
컬러를 둘 다 캐리고리컬 데이터인데 컷과 컬러를 보면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페어하고 어, 납, 어, 지금 컬러가 어떻게 되나요? 다음 문제. 컬러는 D가 베스트고 J가 월스트입니다. 그래서 얘가 베스트고 얘가 월스트. 제일 나쁜 거예요. 제일 나쁜 게 제일 적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더 많아지는데 그 중에서 정말 정말 최고의 그런 퀄리티를 가진 것은 요 밑에 그런 퀄리티보다는 적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딱 지금 패턴이 보이죠? 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힛맵 같아요. 힛맵. 보면 힛맵보다는 그러니까 힛맵은 조금 많은 것들이 진한 게 나오는 반면에 지옴 타일은 지옴 타일은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더 옅은 그런 중요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앞뒤가 바뀌었는데 X를 컬러로 X를 컷으로 하죠. 똑같이 컷으로 하고 Y를 컬러로 똑같이 그렇죠? 어, 없애고 얘하고 얘를 비교를 해보십시오. 지금 가장 많은 게 여기죠. 여기서 보기에도 가장 많은 게 여기 있습니다. 얘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코드를 보면 제가 카운트를 먼저 했습니다. 컬러, 컷에 대해서 카운트를 하고 그 다음에 gg플롯에서 에스테릭 매핑을 컷과 x축은 컷, 가로축이죠. y축은 컬러로 디프런트하게 보여주겠다. 그리고 필을 할 텐데 이 카운트가 많은 것은 또 더 숫자 이게 컬러의 이 타일의 컬러의 디폴트 값이 어, 숫자가 적으면 진하고 숫자가 많으면 옅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컨티뉴어스한 것들 둘 다 두 개의 베리어블이 관계가 코베리에이션 서로 같이 변화하는 관계가 어, 컨티뉴어스일 경우에 둘 다 컨티뉴어스일 경우에 어떤지 볼까요? 스케일러 플롯을 가장 많이 쓰죠. 스케일러 플롯을 쓰면 두 개의 관계가 컨티뉴어스일 경우에 되게 쉽게 이런 관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레이블은 이 디스크리스로 보이지만 이건 다 컨티뉴어스한 밸류고요. 프라이스도 컨티뉴어스하죠. 그래서 이렇게 딱딱 끊겨지는 게 보이죠? 우린 이미 이 앞에서 어, 이 카운트나 그런 것들로 어, 그러니까 그 분포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1캐럿, 1.5 캐럿, 2 캐럿 여기에 더 많은 다이아몬드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쪽에 갈수록 점들이 더 많아지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듯이 이게 오버래핑 돼 있는 여기는 거의 점뿐만이 아니라 거의 여기 완전히 면처럼 보이잖아요. 이 오버래핑 돼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을 때 이렇게 히트맵으로 보여주는 방법도 있어요. 히트맵으로 보여줘서 똑같이 아까처럼 타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 bind 2D라는 지오메트릭을 써서 여기에 가장 지금 카운트가 많고 점점 이런 식으로 여- 더 카운트가 적어지는 그런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이런 재밌는 빈 하나를 인스톨해야 되는데 지금 헥스빈이라는 패키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인스톨을 하겠습니다. 이거 물어봤나요? 그죠?
자, 이렇게 헥사곤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되게,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죠? 헥사곤으로 이렇게 재밌게 각각의 그, 여기에 포함되는 카운트들을 숫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continuous variable 둘 다 continuous인 경우에 이렇게 세 가지 지원 포인트로 봤고요. 또 타일로 봤고요. 또 헥사곤으로 봤습니다. 이 세 가지 다른 지오메트릭 오브젝트를 확인했습니다. 됐죠? 지금 시간이 좀 넘었는데 잠깐 쉬고 10분 정도 쉬겠습니다. 10분 쉬고 돌아와서 호목 잠깐 볼게요. 랩은 아마 해도 될 것 같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잠깐만요. 지금 몇 시죠? 12시 10분. 15분 쉴게요. 12시 15분 돌아서 계속 지금 오피스 아워 동안에 들어와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조금 설명을 하면서 오늘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5분 동안 쉬겠습니다.